여러분 안녕하세요. FMTV 구쌤입니다. 오늘 강의도 재미있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산술기압 평균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. 산술기압 평균이라는 것은 원래 A 더하기 B를 2로 나눈 산술 평균이 AB 곱한 것에 루트를 씌운 기압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. 이게 산술기압 평균입니다. 그때 얘를 보통은 한 줄로 표현을 해서 A 더하기 B가 2루트 A,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산술기압 평균에 보통 우리는 이렇게 쓰죠. 얘보다는 이렇게 변형해서 많이 쓰는 거고, 산술기압 평균이 이 식이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한 거죠. 언제 쓰는가? 언제 쓸 수 있는가?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. 언제 쓸 수 있냐면 산술기압 평균은 A와 B가 모두 0 이상일 때, 이때만 쓸 수 있습니다. 왜 그런가 하면 A가 만약 음수다, B는 양수다. 그럼 이쪽 안에, 루트 안에 게 음수가 나오죠. 음수가 나오면 이 식은 허수가 됩니다. 허수. 이 식의 값은 허수가 되는 거고, 허수라는 애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없는 수기 때문에 크기 비교가 불가능하죠. 왜? 실수. 수직선 위에 하나씩 대응되는 수가 실수고,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큰 수라고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허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없으니까 오른쪽에 있다, 왼쪽에 있다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허수는 크기 비교를 할 수 없다.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. 이런 논리에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언제 쓸 수 있느냐? A가 B가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, 0일 때는 뭐 쓸 수 있을 테니까요. 그리고 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우리가 어느 문제에서 얘를 쓰느냐, 이게 중요한 겁니다. 첫 번째가 합의 값을 알 수 있을 때, 자, 합의 값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는 문제에서 이 합 A 더하기 B의 값을 주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구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. 합의 값을 알 수 있을 때, 그럼 무엇을 구할 수 있냐?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. 왜 그렇죠? 자, 만약 문제에서 합이 4다라고 줬어요. 그러면 이런 식을 쓸 수 있겠죠. 이런 식을.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2로 나눠서 양변 제곱하면, 양수라고 했으니까 제곱해도 부등호는 바뀌지 않겠죠. 그래서 A, B의 곱의 최대값, 얘는 4보다는 작거나 같아. A, B의 값이. 그러니까 최대한 4까지밖에 못 돼.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반대로 곱의 값을 알 수 있을 때, 곱의 값을 알 수 있다. 자, 곱의 값을 알 수 있을 때도 A, B의 값을 문제에서 주거나 아니면 보통 이런 형태로 나오죠. 2A 더하기 2A랑 뭐 4A분의 3, 이런 두 식의 예를 들어 합을 줬다. 그러면 얘랑 얘의 곱은 우리가 공짜로 구할 수 있는 거죠. 왜? A가 약분이 돼서 사라지니까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는 분자에 하나는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이런 형태에서 산술기압을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그런 경우가 바로 곱의 값을 알 수 있을 때라는 경우고, 이때 무엇을 구할 수 있냐? 합의 최소값을 구해낼 수 있더라.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,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우리가 이 문제, 최대 최소 문제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했었죠. 최대 최소 문제는 이차함수, 산술기압, 코시 슈바르츠, 부등식의 영역은 사라졌고 미분, 이렇게 그 5가지 중에 하나로 풀린다. 이런 강의가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면 곱의 값을 알 수 있을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쓴다. 얘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
a 더하기 b가 곱의 값을 9라고 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. 그러면 a, b 대신에 9가 들어가는 거고, 그러면 a 더하기 b의 값은 3 곱하기 6보다 크거나 같다. 이런 식으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. 자,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이때 등호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. 등호. 자, 등호라는 것은 이 합의 최소값을 가질 때가 바로 등호일 때죠. 작을 때, 아니 a 더하기 b가 6보다 클 때가 아니라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하는 거고, 그때가 바로 최소값인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도 a, b의 최대값은 4일 때지 4보다 작을 때가 아니죠. 그러니까 이 등호라는 것은 곱의 최대값 또는 합의 최소값이 생길 때, 즉 이 식이 최대가 될 때, 이 식의 값이 최소가 될 때가 바로 등호일 때인 거고, 이 산술기하에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등호 성립 조건이죠. 등호는 A equal B일 때 성립한다 라는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. 증명은 생략할게요. 완전 제곱식으로 이제 바꿔서 증명하는 거죠. 그래서 등호 성립이 A와 B가 같을 때 그냥 보겠습니다. 2이면 얘 4죠. 얘 2이면 얘 4 되죠. 그래서 똑같아집니다. 실제로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A equal B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고, 그 등호가 성립할 때가 바로 곱이 최대값을 가질 때 또는 합이 최소값을 가질 때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될 게, 최대값을 또는 솥값, 최소값을 가질 때는 등호가 성립할 때, 이 말과 같은 말이고, 그럼 등호가 성립할 때라는 것은 A와 B가 같을 때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 것을 정리해두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이제 산술기하를 설명할 땐 이 정도로 설명하고 끝내는데,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. 그게 뭐냐? 세 번째는 여기다 쓰겠습니다. 세 번째, 주의해야 될 게 있다. 주의. 언제 주의해야 되냐? 산술기하를 한 문제에서 2번 이상 쓸 때, 이때가 이제 주의해야 될 문제인데요. 자, 산술기하라는 것을 한 문제에서 2번 이상 써야 된다. 그때는 항상 등호 성립 조건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지, 동시에 성립 가능한지, 동시 성립 가능한지, 이것을 꼭 확인해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산술기하 기본적인 문제 좀 풀어 드릴 거고, 그 다음에 등호 성립 조건은 뭐 뒤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보게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거 산술기하를 2번 이상 쓰면 안 된다는 거 문제 보면서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.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문제입니다. 두 양수라는 조건 나왔죠.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,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라. 자, 가번 먼저 보겠습니다. X 더하기 Y가 4다. 합의 값을 줬을 때 X, Y의 최대값을 구해라. 산술기하구나. 판단하셔야 됩니다. X 더하기 Y는 항상 2 루트 X, Y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, 이때 이 값이 4다라고 줬으니 우리는 식만 정리하면 2로 나누고, 그리고 양변 제곱해서 이렇게 된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x, y의 최대값은 4가 된다라는 거, 즉 a equal 4가 되는구나
요거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번을 보면 xy가 3일 때, 자 3x 플러스 4y의 최소값을 구해라.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. 3, 4, 12. 얘네들 곱한 게 들어와야 되니까 12xy. 근데 xy가 3이다 라고 줬으니까 얘는 2루트 36이 돼서 12가 되겠네요.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은 10이다. 그래서 b는 10이다 라고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.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기본적인 유형이었습니다. 강의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? 어려운 수학을 쉽게 그리고 쉬운 수학을 깊게 굿쌤이었습니다. 수학은 FMTV와 함께. 감사합니다.